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 발표 영상을 찍게 된 전자전기공학부 김창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Zip LoRa, Any Subject in Any Style by Effectively Merging LoRa's 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프로젝트명은 인종 편향을 줄이기 위한 로라 기반 인종별 특화 얼굴 인식 모델입니다. 따라서 저는 로라라는 것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관련 연구, 그리고 제안 방법의 배경, 그리고 방법, 실험 및 결과, 그리고 결론, 그리고 제가 직접 실험해본 과정을 설명해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디퓨전 모델은 다양한 예술적 개념에 대한 뛰어난 이해와 텍스트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멀티모달 컨디셔닝 지원으로 인한 향상된 제어 기능으로 인상적인 이미지 생성 품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림부스 및 스타일 드랍과 같은 이 다양한 퍼서널리제이션 접근 방식으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 특정 개념의 이미지에 대해 기본 디퓨전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새로운 표현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객체, 사람 또는 예술적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최근 퍼서널리제이션 방법의 문제는 대규모 기본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트 접근 방식, 그러니까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이라는 접근 방식은 훨씬 더 낮은 메모리로 이 모델을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로우 랭크 어댑션, 로라는 최근 모두에게 선호되는 방법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존 접근법의 한계입니다. 단순히 이 로라 가중치를 선형 결합하는 방식은 피사체나 스타일의 특징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최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시간 소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논문에서 핵심 과제로는 이 사용자가 제공한 모든 스타일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모든 피사체의 생성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학습된 스타일 그리고 독립적으로 학습된 피사체 로라를 효과적으로 병합하는 방법인 집 로라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 연구입니다. 음, 이제 로라의 퍼스널레이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 가중치를 병합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다양한 퍼스널레이션 기법 중에 텍스처 인버전, 드림부스, 로라 스타일 드랍 이런 기법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이제 대부분의 기법들이 다 한 번에 단 하나의 개념만 학습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념을 이렇게 동시에 학습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비용도 매우 비싸고 이걸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데 실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라 결합입니다. 다양한 로라를 결합하는 것은 특히 스타일과 객체 개념을 융합하는 관점에서 문헌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로라를 병합하는 대신 전체 모델을 재학습하므로 재학습이 필요한 비싼 방법을 많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스타일화 관련 연구입니다.
이미지 기반 스타일 전이는 최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미지 스타일 전이의 큰 발전은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접근 방식에 달성되었습니다. 겐과 같은 생성 모델은 이미지 스타일화 작업을 위한 사전 정보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GAN 기반 접근 방식이 주어진 참조 스타일에 대해 사전 훈련된 겐을 미세 조정하여 성공적인 원샷 스타일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단일 도메인 내 이미지로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기존 겐은 출력의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텍스트 기반 제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맥락에서 참조 객체를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좋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예시 기반 스타일화를 구현하고 이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한 방법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고품질의 사실적인 이미지 합성으로 알려진 최첨단 생성 모델입니다. 그들의 훈련은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포워드 프로세스, 그리고 다시 노이즈를 제거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방식으로 학습하는 생성 모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XDXL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XDXL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는 단 한 장의 이미지 예시만으로 별도의 피드백 없이 스타일을 매우 잘 학습하는 그러한 기본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라 파인 튜닝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로라는 피트 방식으로 사전 학습된 거대 모델을 효율적으로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하는 저비용 미세 조정 기법입니다. 학습 시 모델의 전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대신에 랭크가 낮은 두 개의 작은 행렬만 학습하여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론 시에는 원본 가중치에 이 변화량을 더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으로 인해 로라는 이 미세 조정하는데 널리 사용됩니다. 본 논문에서의 프로블렘 셋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 그리고 스타일의 몇 가지 참조 이미지에 대해 주어진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개별적으로 미세 조정하여 얻은 로라 가중치를 병합하여 주어진 참조 스타일에서 사용자 정의 객체의 정확한 표현을 생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독립적으로 학습시킨 이 피사체 로라와 그리고 독립적으로는 또 학습된 스타일 로라를 주어지게 하고 이 두 로라를 효과적으로 병합하여 특정 피사체를 주어진 스타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병합된 로라 LM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 방식인 이 다이렉트 멀지, 이 직접 병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병합은 간단한 선형 결합입니다. 앞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로라 컨텐츠 로라와 스타일 로라를 그대로 선형 결합하는 것이고 이때 식은 다음과 같고 WC와 WS는 각 컨텐츠 및 스타일의 로라 개수이며 이 각 로라의 스트렝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확한 스타일 적용을 허용하는 개수의 특정 조합을 찾을 수 있지만 강력하지 않고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짐로라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정리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특징으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불필요하여 이 병합 가중치를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고 가볍고 빠른 최적화가 특징입니다.
단 100번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만으로 최적화가 가능하여 조인트 트레이닝 방식보다 10배 빠릅니다. 또한 높은 유연성으로 이 사전에 학습된 어떤 피사체 및 스타일 로라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마치 지퍼처럼 두 로라를 결합한다 하여 집 로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 로라 핵심 관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라 업데이트 이 행렬의 희소성, 가중치의 희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로라 레이어에 대한 업데이트 행렬 변화량 W가 희소하다는 것을 관철했습니다. 즉, 이 변화량 W의 대부분의 요소는 크기가 매우 0에 가깝고 따라서 미소에 조정된 모델 출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에 대해 저희는 이제 모든 요소를 크기별로 정렬하고 특정 백분위수까지 가장 낮은 요소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90%까지 제거한 이 경우를 거의 100%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관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칩 로라 핵심 관찰 2입니다. 여기서는 정렬된 가중치 병합의 문제점입니다. 이 두 로라의 가중치 행렬들이 이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가질 때 이를 단순히 더하게 되면 정보가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직접 병합의 경우 높은 코사인 유사도 값을 볼 수 있고 이는 이 스타일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이애널 멀즈와 저희 집 로라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집 로라는 이 유사도 값을 크게 줄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 관찰 2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병합 중 신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열의 학습 가능한 개수를 곱하여 열 간의 직교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 업데이트가 이 희소하다는 사실로 인해 각 로라에서 특징열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므로 간섭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시기를 보겠습니다. 컨텐츠 및 스타일 로라에 각 로라 레이어에 대해 병합계수 벡터인 이 MC와 이 MX 세트를 각각 도입합니다. 여기서 이 기호는 각 요소 곱을 나타낸 것이고 네, 그 요소별 곱셈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로라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집 로라는 이제 컨텐츠 및 스타일 로라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컨텐츠 및 스타일 로라의 열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로 정의됩니다. 아까 핵심 관찰 2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합된 로라에 의해 생성된 주제 스타일 이미지와 원래 주제 스타일 로라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병합된 로라 참조 주제 및 스타일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집 로라 핵심 목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타일 및 컨텐츠 로라 모두의 원래 동작이 이 병합된 모델에서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병합된 모델 L 멀지는 앞서 보여드렸던 식에 따라 MC와 MS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이 PC와 PS는 각각 컨텐츠 및 스타일 참조를 위한 텍스트 조건 프롬프트이며 여기 있는 람다는 코사인 유사도 손실량에 대한 적절한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 첫 번째 항과 이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이 병합된 모델이 개별 스타일과 컨텐츠를 생성하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항은
개별 로라 가중치의 열 사이의 직교성 제약 조건을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사인 유사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본 모델과 이 개별 로라 가중치는 고정되어 있고 이 병합 계수만 업데이트 된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및 결과 XD-XL 모델을 사용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 SDXL 모델이 이 단 하나의 참조 스타일 이미지로 파인 튜닝 될 때 이 강력한 스타일 학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XDXL 모델로 학습한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 스타일을 구현하는 걸 조사하는데 완벽한 후보로 결정하였고 이 실험의 기본 모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어서 실험 및 결과, 질적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칩 로라를 기존의 다른 접근법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삼술 병원과 해보았고 두 번째로는 조인트 트레이닝, 세 번째는 스타일 드랍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삼술 병화는 이 로라 가정치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었고 앞서 보였던 이 식에서 이 WC와 WS가 1로 설정하여 더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고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인트 트레이닝입니다. 이 조인트 트레이닝은 이 피사체와 스타일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사체와 스타일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고 10배나 더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훈련된 로라를 사용할 수도 없고 이 전용 로라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 면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드랍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스타일 드랍은 높은 계산 비용과 사람의 피드백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성능이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 로라라는 이 본 논문에서 제안했던 이 방식이 모든 비교 대상보다 높은 충실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험 및 결과 양적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서 각 참가자에게 참조 피사체와 이 참조 스타일을 비교되는 두 가지 방법의 출력과 함께 무작위 순서를 보여주고 어느 것이 충실도를 유지하면서 참조 스타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지 물었습니다. 이 표시 결과를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병함, 조인트 트레이닝, 스타일 드랍 이 모두에 비해서 이 집 로라가 더욱더 높은 사용자 선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얼라이먼트 스코어스에 대해서도 집 로라가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매트릭을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 스타일 얼라이먼트의 경우에 이 클립 i라는 점수를 사용을 하고 서브젝트 얼라이먼트의 경우에는 다이노 특징을 사용을 하며 텍스트 정렬의 경우 이 클립 -t라는 임베딩 매트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사도 매트릭을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집 로라는 이 조인트 트레이닝과 다이렉트 멀지에 비해서 스타일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이 서브젝트 얼라이먼트와 텍스트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나타내는 바는 먼저 서브젝트 얼라이먼트의 경우 이 주체 충실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높은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 얼라이먼트의 경우에는 이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나 텍스트 이미지 생성 능력을 유지하고 지정된 스타일과 주체를 더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타일 얼라이먼트의 경우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이 미묘한 스타일의 세부 사항을 포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집 로라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컨텍츄얼라이즈 능력입니다. 재맥락화입니다. 이 학습된 피사체를 그리고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이 다양한 새로운 배경이나 상황에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실험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타일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의 최적화 기반 방법은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라고 해서 튜닝을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객체 및 스타일 컨텐츠의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이 제어 가능성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 WS라는 이 가중치를 1, 0.7, 0.4 이렇게 조절을 하여서 이 스타일이 적용되는 이 정도를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추자 기능은 이 개별 개념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라를 병합하고 나서 피사체와 스타일을 이 결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각각을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능력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의 접근 방식은 두 모델의 원래 동작을 유지하고 이 각 구성 로라의 컨텐츠랑 스타일적 요소를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이렉트 멀지 이 방식은 이 실패하는 것을 이 표에서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 논문에서는 이 독립적으로 훈련된 스타일 및 피사체 로라를 이 효과적으로 병합하는 이 집 로라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접근 방식으로는 이 XDXL을 이 강력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여 모든 스타일로 모든 주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집 로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이 필요 없고 이 가볍고 효율적인 최적화 기반 방법입니다. 앞서 실험을 통해 이 기존 방법들보다 월등하게 이 충실도를 달성하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집 로라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피사체든 어떤 스타일로든 이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의 방법들 그리고 이 배경들 그리고 결과를 살펴봤다면 이제 제가 실제로 이 논문에서 제공한 코드를 사용하여 제 실험 환경에서의 코드를 돌려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실험 환경입니다. 논문의 GitHub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 요구하는 requirement들입니다. 파이썬 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quirement 텍스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모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도 설치를 하여 마지막에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 코드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학습된 로라를 사용하여 잘 학습되었는지 이 학습된 로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 환경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필자의 실험 환경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GPU가 쿠다 12.8이라는 쿠다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논문에서 요구하는 이 11점대 버전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충돌이 엄청 많이 생겼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습니다. 같은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봤지만 다 실패하였고, 그렇게 실패한 끝에 결국 이 논문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실험 환경들을 다 다운받아서 학습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런 방법은 이 배시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윈도우에서 배시 파일을 돌리는 방법도 몰랐는데, 이제 이 git bash라는 것을 설치하여 돌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습을 시켜보니 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어떤 것을 이제 수정하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이 배시 파일에서 이 같은 코드를 지우면 use 8비트 addm을 지우고 학습했더니 훨씬 더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다음은 이 배시 파일의 코드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입니다. 저희는 총 600번의 스텝을 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과정도 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학습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된 로라를 가지고 저희 학습이 잘 되었는지, 그 학습된 로라를 이용하여 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이 주피터 파이썬 파일을 이용하여 이 원집 로라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을 시연하고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상황상 이 모든 코드를 보이지 않았고 이 세 가지 주요 기능만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컨텐트와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래서 각각 잘 독립적으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테스트고, 두 번째는 이 컴바인 제네레이션이라고 이 콘텐츠와 스타일 이 모두를 생성하는 그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독립된 두 가지 로라를 이제 다른 이미지를 학습시킨 두 가지 로라를 크로스하여 이제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컨텐트 스타일 인디비주얼 제너레이션. 저는 이 왼쪽에 두들슈라는 그림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시킨 로라를 적용하여 이 첫 번째 파트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실험 돌린 결과입니다. 기본 XDXL 모델의 신발 모양을 학습한 이 컨텐츠 로라를 장착한 뒤에 이 모나디 코스를 포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 학습된 신발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들 슈를 학습시켰고, 이 슈라는 것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모나디코스라는 이 특징을 살린 이 네 가지 사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당 슬라이드는 이제 두들 스타일을 학습한 이 스타일 로라를 장착한 뒤에 이 도구를 포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 로라가 이 다른 객체, 즉 여기서는 개라는 것이겠죠. 이 두들 스타일을 잘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똑같은 로라를 적용하여서 실험을 돌려보았고, 이 개를 두들 스타일의 모습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실험이 잘 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 이 컴바인 제너레이션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이 로라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이 컴퍼서빌리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라 다른 개념을 학습한 여러 개의 로라를 조합하여 이렇게 복잡한 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컨텐트 부분에서도 두들슈를
두들슈 로라를 입력하였고, 이 스타일 면에서도 두들 로라를 입력하여서 이 동시에 컨텐츠와 스타일을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스타일을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파트 크로스 이미지 제너레이션입니다.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두들슈라는 로라와 그리고 지오메트릭 마이크로스콥 이 두 가지를 학습시킨 로라를 저희가 결합한 것입니다. 앞서 페이지에서는 똑같은 두들슈에 해서 스타일과 콘텐츠를 뽑아내서 이제 컴파인을 하였다면, 이제 해당 테스트에서는 전혀 다른 이 두 종류의 로라를 조합하여 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들슈의 신발과 이 지오메트릭 마이스크롭의 이 지오메트릭 부분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보신다면 모든 것이 신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타일은 이 지오메트릭 스타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G7 로라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